만에 25살로 요절한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이자 의병장 민동호 선생의 외부손자인 고 데니스텐 선수를 기리는 추모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 전시회 현장을 찾아가보고 원주에 있는 민동호 장군의 묘역을 참배한 데니스텐의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시작됩니다. 대학생들이 무박 3일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와 함께 실제로 실현시켜보는 메이커톤 경진대회가 강원대학교에서 열렸는데요. 잠도 자지 않고 펼쳐지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열정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감나무가 유명한 강릉, 70년대엔 곶감 시장이 열릴 정도였다는데요. 요즘 강릉의 감 농장에서는 곶감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강릉 곶감의 명상을 만나러 감 과수원으로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광명수입니다. 네. 이렇게 추워진 겨울 날씨가 되면요, 바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호호 불어먹는 호빵입니다. 호빵. 네. 뭐 보통 이제 거리를 지나다 보면요, 네네. 이맘때 특히 많이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편의점 앞에 이 원형으로 된 호빵 찜기를 많이들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갈수록 더 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찜기, 호빵 찜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폐기 호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폐기, 네. 네. 사실 이 호빵 같은 경우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면 유통기한이 2, 3일 정도가 되지만 개봉을 해서 찜기에 찌기 시작하면 유통기한이 12시간 이내로 짧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 또 더해서 이 찜통 안에 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네.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자주 청소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레인지 전용 호빵이 많이 출시되면서 앞으로는 이 찜기를 보는 게 더 어려워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겨울에만 볼 수 있었던 이 추억의 호빵 찜기, 이제는 따뜻한 찜기 안에서 호빵을 꺼내 먹을 수 있었던 그 추억의 모습은 사라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달달한 리포터 심혜인 리포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달한 리포터 심혜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로 달리고 정말 조금 먼 곳으로 달리고 왔습니다. 어디로 갔을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그 달리고 달렸는지 왜 달렸는지 바로 알아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네. 이 25회의 짧은 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국적은요, 카자흐스탄이지만요. 절반은 이 뜨거운 한국인의 피가 흘렀다고 맞습니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피겨 영웅이고요. 아마 이쯤 되면요, 피겨 영웅에다가 카자흐스탄 국적, 아마 어떤 분인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제가 오늘은 인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인사동까지 갔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의 특별한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김연아 선수,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민경호 의병장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어떤 전시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시죠. 고려인이자 카자흐스탄의 피겨 영웅 고 데니스텐의 추모 전시회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개막식 첫날입니다. 고 데니스텐의 부모님을 비롯해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김연아 선수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을 사랑했고 카자흐스탄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헌신했던 피겨 영웅이자 훌륭한 스포츠 외교관이었던 데니스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고, 이번 추모 사진전 또한 팬들로 하여금 데니스를 떠올리고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데니스텐, 그를 기억하시나요? 이영만리 이국당에 정착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겐 자존심의 상징이자 나고자란 카자흐스탄에서는 최초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국가 위상을 드높였던 피겨스케이팅의 영웅이었습니다. 또한 국제 피겨스케이팅계에서는 이 불모지에서 홀로 피어 차별과 편파 판정에도 꺾이지 않는 기적의 꽃으로 불렸는데요.
기억납니다. 한국에서도 피겨 팬분들과 많이 좀 자주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7월 차량 강도의 피습으로 25세의 나이에 사망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추모 전시는 데니스텐의 추모 전시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과 알마티에서 성황을 이뤘던 고 데니스텐의 전시회 D10 월드. 3일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외교부 산하 재외 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서울에서도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기억에 많이 떠오르는데 이때 김연아 선수의 파트너로서 좀 활약을 했었잖아요. 이때 데니스텐 선수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다 이렇게 김연아의 팬심을 좀 보이기도 했대요. 네, 그가 김연아 선수를 얼마나 좋아했냐 하면요. 2008년 그랑프리에서는 김연아 선수의 사인을 받으려고 무려 8번이나 주위를 맴돌면서 시도했다고 하네요. 피겨를 좀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 피겨에 대한 열정이 많았는지 좀 고스란히 느껴져서 가슴이 좀 아파요. 여기 밑에 보면 다 까져 있고 심지어는 이제 카자흐스탄은 좀 피겨를 배우기에는 좀 불모지였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열정 하나만으로 이렇게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세계 정상급 선수로 우뚝 서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정말 저 유품 하나하나에서 그의 노력과 땀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도 좀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이 전시는요, 그의 열정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총 120여 점의 전시물에는 동계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 등 이 유수의 국제무대에서 활약했던 데니스텐의 생전 경기 모습이고요. 또 동료 스케이터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했던 회고 영상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데니스 말갈량이 모습을 봐서 더욱더 좀 데니스를 향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 2층에는 데니스의 경기 모습이 있고 3층에는 데니스의 예술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3층으로 함께 가볼게요. 고 데니스텐은요, 이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도 재능을 발휘했는데요. 그야말로 예술계의 르네상스맨이었습니다. 사진이면 사진, 미술이면 미술, 영화 시나리오는 물론이고요, 시쓰기까지. 와, 도대체 정말 못하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재능도 많고 정말 끼와 열정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그 모든 열정이 다 느껴져요. 표정하며 딱 손끝에 살아있는 그 감각하며 여기 써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꿈을 쫓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사실 우리 곁을 떠났지만 뭐 세계 정상급 선수라서가 아니고 젊은 친구지만 참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원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니스텐이 사실 민궁호 의병장의 외고 손자, 후손입니다. 원주로 넘어가서 더 깊은 얘기,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주 봉산동, 대한제국 말기 항일 의병장이었던 민궁호 대장의 묘역입니다. 전시회 일정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데니스텐의 가족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문화원 관계자들, 그리고 데니스의 친구들이 민궁호 장군의 묘역을 함께 찾았습니다. 낯설지만 항상 그리웠던 할아버지의 묘역에 한국식 절을 하는 가족들입니다. 오게 되니까는 그 일본 애들이 다 이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목을 다 이제 가지고서 가고 70만 여기다 이제 모신 거예요. 걔들이 그러니까 그 사살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약간 목은 다 가져간 거야 되니까 되게 귀찮아하는 거니까 역사가 있다고. 평소 할아버지의 나라이자 마음의 고향인 한국을 자랑스러워했던 고 데니스텐. 한국을 방문할 때면 항상 이곳을 찾아 참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올 수 없는 데니스를 대신해
카자흐스탄의 가족들이 이곳을 둘러봅니다. 의병장의 자손이자 고려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고 데니스텐. 이 묘역에서 준 돌 하나를 행운이 가져다 주는 돌이라 여기고 항상 지니고 다닐 만큼 할아버지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했는데요. 25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려인 피겨 영웅. 그를 추억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묻어납니다. Я все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мню, и могилку, и этот памятник. Когда мы подъезжали, я сразу сказала, что рядом были спортивные комплексы. И когда я увидела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я говорила, памятник рядом уже. Я прекрасно помню, как мы здесь были с Денисом. После чемпионата 4 континентов мы приехали сюда отдать дань нашему прапрадеду. Все очень прекрасно, памятник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Вот, видно, что ухаживают за ним, что город очень заботливо относится к этому памятнику. Вот, и я очень горжусь, что этим героем был мой прапрадед. Вот, и рада очень, что смогла посетить это место. Для меня Денис запомнился как хороши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был воспитанный,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й. Он для народа остался, для казахов, единственным спортсменом, который прославил свой Казахстан. Мы его любим, уважаем, будем помнить навсегда. 고조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자신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던 고 데니스텐은 항상 노력하는 영웅이었습니다. 피겨에 불모지인 카자흐스탄에서 홀로 피어 꺾이지 않는 기적의 꽃으로 불렸던 데니스텐. 그의 불꽃 같았던 음반 위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려인이자 카자흐스탄의 피겨 영웅 고 데니스텐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 피겨 영웅으로서의 데니스텐은 사실 잘 알려져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민경호 의병장의 후손이란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혜인 씨, 민경호 의병장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민경호 의병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 조선 명문가 여흥민 씨의 일족으로요. 강원도 일대에서 가장 큰 세력의 부대를 이끌었다고 해요. 이 크고 작은 전투만 해도 이 100여 차례 넘고요. 이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던 의병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데니스텐에게 있어서 고조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고 나에게는 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항상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더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이 괴한의 필습으로 인해서 25회 이 짧은 생을 마감을 했지만요. 고려인의 자존심으로 또 피겨 영웅으로서의 모습으로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데니스텐의 이야기 잘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풋풋한 대학생들만의 이야기를 좀 담아볼까 합니다. 네, 춘천의 한 대학교에서요. 대학생들의 멋진 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도전일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목금토 동안 단 한숨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고 졸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잠 못 들게 했는가? 지금 새끼째 먹고 있습니다. 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는 것은 사치일 뿐 먹고 자는 것까지 포기할 만큼 집중해야 한다. 무박 3일 동안 펼쳐지는 아이디어 회의,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완성품까지 만들어내는 무박 3일의 열정을 담아봅니다. 젊음과 열정이 느껴지는 캠퍼스.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이제 서브 모터라고 하는 부품과 아두이노 ESP라는 부품인데요. ESP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를 이제 인터넷 보드를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품이고.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진 학생들이 이곳에 다 모였다는데요. 대학의 일부 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창업
그리고 또 포스트 BI 등의 공간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이 혁신 파크를 조성하게 되었고요. 그 첫 번째 단계로 K큐브라고 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이 K큐브를 마련하게 되었고, 오늘 그 K큐브에서 이런 첫 번째 메이커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커톤, 메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2일에서 3일 동안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 완제품까지 만들어내는 경진대회라고 합니다. 왜 마스크하고 있어요? 저 화장을 못해가지고 또 밤도 새고 해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같이 밤을 새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게, 이런 친구들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기회를 잡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멀리 여행을 떠나온 듯 커다란 짐 속에는 각종 생활용품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 시선이나 패션 따위는 저리 가라. 세상 편한 옷을 입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데요. 한 2시간 잤나?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4학년으로 마지막 메이커톤 참여다 보니까 약간 좀 열심히 하게 되는, 상 좀 수상하고 싶어서. 벌써 하룻밤을 꼬박 샌 학생들. 조금이라도 잠을 잊을까 신나는 노래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전국에서 참여한 53명의 학생들. 미리 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회 현장에서 결성된 팀인데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쉴 새 없이 회의가 이어집니다. 이제 머릿속으로만 구상한 그런 아이디어가 실현화돼가지고 제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성취감도 많이 느껴지고, 네,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을 느껴집니다. 일단 금전적 걱정 없이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부품이 있다면 이곳으로 오라. 대회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여기에 다 있다. 다양한 부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난다는 학생들. 여기는 또 뭘 하는 곳일까요? 역시 공대생 하면 납땜이 기본이라는데요. 요 작은 부품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부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장비실. 24대의 3D 프린터와 정밀하게 재단하는 레이저 커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각한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기계적으로 오류가 생겨서 쌌는데 이제 미스가 나서 지금 이게 그냥 어떻게 작동되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하나 뽑는데 15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더 빨리 뽑을까,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하고 있었어요. 제품 하나 만들기가 어디 쉽나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회의에 또 회의가 이어집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는데요. 아예 다른 데를 가야 돼.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기 참가자분들이 막힌 부분이 있으면은 가서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실제적으로 코드 여기 한 줄만 바꾸면 해결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걸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도 식사를 빼놓을 수 없죠. 금강산도 식후경. 하지만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상황은 아니겠죠? 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얘기 나눠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치 세끼 꿀맛이에요. 세수를 했어요? 아니요. 밥 대신 잠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자지. 다음 팀 어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외국 다른 대학교 학생분들하고 조금씩 교류를 터가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중간 발표 시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다른 팀들의 얘기를 듣고 질문도 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나눕니다. 이제 생각날 때나 아니 알리고 싶을 때 이제 밴드를 눌러주면은 상대방 밴드에서 이제 현재는 저주파 진동 같은 거로 신장 박동수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알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좀 걱정되는 게 무게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팔목에 닿다고 하면 어느새 또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집중력이 높아지는데요. 제품 도색도 예쁘게. 머릿속에서 상상만 했던 제품들이 이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갑니다. 벌써 사용해보는 팀도 있네요. 시제품의 시제품이죠, 한마디로. 시제품의 시제품 역할을 하는데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했습니다. 또다시 저녁 식사 시간. 메이커톤 참가자들의 노하우가 여기서 나타난다는데요. 자, 기존 준비된 도시락만 먹는다? 그거는 메이커톤 초짜, 처음 오신 분들. 근데 여기에 라면까지 때린다? 그럼 이제 살짝 한 두 번째 정도. 근데 여기에 사이다까지 깐다? 진짜 메이커톤 한 2년 차. 자, 라면 떠서 밥에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밥이 오래돼도, 도시락이 오래돼도 촉촉해지는. 11월 22일 오늘의 야식은 피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강대에서 먹는 피자는 맛이 다르군요. 너무 맛있어요. 저녁부터 야식까지 든든히 먹고 메이커톤 대회의 마지막 밤입니다. 수중 쓰레기 수거 장치를 만든다고 했는데 뭔가 심각한 눈치네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쓰레기가 저희가 이게 수면을 타고 넘어와서 쓰레기통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근처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이제 넘어오질 못해서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갖고 이제 아크릴로 최대한 해서 이제 직각으로 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걸려갖고 잘 못 넘어오게 되는 거죠. 대회 시작 후 이틀째 밤. 그리고 어느새 다음 날이 밝았는데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싸움들과 혈투를 벌이는 중입니다. 대회 종료 3시간 전. 완성된 팀은 마지막 시연을 해봅니다. 프리젠테이션 준비도 하고 마지막 날이니만큼 화장도 빼놓을 수 없죠. 두근두근 떨리는 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실험했던 이 펜이 이렇게 검으로 변했습니다. 이따 발표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과정인 프리젠테이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조금 긴장한 듯한 참가자. 다음 팀은 교통사고 방지 제품을 만들었다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차를 잠깐 세우고 이 RC카를 꺼내서 그냥 하우만 켜고 이렇게 선 위에 올려두면 이게 자연히 이 라인 트래킹을 하고 빛을 비추며 50m, 100m에 가서 서서 후방 운전자에게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설명한 대로 시연까지 완벽하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 심사위원과 함께 청중평가단이 함께 심사를 하고 가상의 펀딩 투표를 하는데요. 와, 꽤 높은 점수네요. 드디어 캔이 검으로 변했던 게임 아이템 제작팀. 모두의 관심을 받아 역시 높은 펀딩액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하고 우수한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어느 정도 시제품을 만든 이상 사실 이제 실현 가능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생활에 얼마나 편리하고 또 이 그 대회의 컨셉에 맞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갖다 대면 얘가 이 신호를 읽고 뼈가 있는지 아닌지 판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시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도전을 해보는데요. 원래 계속 잘 돼왔는데 잘 만들어 놓은 로봇이 꽈당.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발표를 이어갑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발표 시간. 새로운 아이디어로 완제품까지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네요. 자리에 딱 앉으시는데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연극을 겸비한 제품 시연도 이어집니다. 나도 먹을까? 이러면서 딱 앉으시는 거죠. 멋진 시 한 편으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무대에 들어온 사람이 너였다가 뮤직비디오까지 잠잘 시간도 없었는데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대요?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감성까지 더했습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 가장 크고요. 팀원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감격. 아이디어의 아쉬움, 완성도의 아쉬움 뭐 이런 거 항상 남고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평가 점수 70%와 참가자 투표 30%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팀을 선발하였습니다. 무박 3일간의 노력과 열정이 열매를 맺는 시간. 모두 고생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영예의 1등 메카입니다. 강원대, 강릉 원주대 연합팀 메카. 일단 먼저 이런 거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팀원들이랑 크게 싸우는 일도 없고 다 같이 이렇게 서로 각자 역할 분담 나눠서 열심히 해준 게 고맙습니다. 메카 화이팅!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고 했던가요? 무박 3일간의 도전, 그리고 멋지게 성공한 학생들. 당신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하는 젊음을 응원합니다. 네, 메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인 메이커톤. 사실 무박 3일 동안 진행된 이 길고 긴 싸움에 참여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모두가 승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제품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돋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짜내는 거, 기획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2박 3일, 아니 무박 3일 동안 완제품을 만들어냈어요. 특히나 이 시연 도중에는 좀 진땀을 빼는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진 도전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아니었습니까? 4차 혁명. 네. 뭐 주제들이 어마어마했어요. 나온 아이템들 보고 많이 좀 소름 돋았는데 도전하는 그들의 젊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앞으로 얼마나 밝겠구나 하는 기대가 듭니다. 무박 3일 동안 정말 잠도 못 잤을 텐데 이제는 좀 두 다리 쫙 뻗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대전으로 가본다고요? 대전으로 갈 건데 정말 12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맞아요.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명수 씨 지금 그렇게 웃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요? 월동 준비하셔야죠. 그래요? 올해는 좀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인테리어부터 겨울 의상 준비까지 월동 준비에 관한 모든 요령들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주고 싶은 집안과 옷차림. 여기에 살림정리 노하우까지. 오늘은 월동 준비 같이 해볼까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면서 수온주가 하루가 다르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눈 오고 얼음 얼고 춥다 추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한겨울을 앞두고 주부들의 고민도 늘어만 갑니다. 집안도 따뜻하게, 우리 가족 옷차림도 따뜻하게 월동 준비를 해야 될 때죠.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거실도 따뜻하고 멋지게 바꾸고 싶고 옷도 따뜻하고 이쁜 옷도 사고 싶은데 올 겨울 패션 트렌드, 인테리어 트렌드가 궁금해요. 똑주부 알려주세요. 아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차근차근 배우면 되죠. 준비되셨으면 가볼까요?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계룡씨를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에 오면 그 찬바람 불 때 주부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백대현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똑똑한 월동 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꿀팁 알아볼까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중문을 설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중문은 난방비를 절감하고 미세먼지 차단, 현관과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집집마다 이 중문 형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가 중문인 건 맞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동주택에서 소음 문제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추운 외풍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문을 요즘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이죠. 선호하기는 하지만 요 내 집 아니에요. 아니 전셋집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문 척하니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비슷한 느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알고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요? 물론이죠.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두꺼운 천과 압축봉을 이용해서 중문용 커튼을 만드는 거죠. 문을 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느질 실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커튼을 만들려고 하는 이 원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끝에 올을 하나 이렇게 풀어주세요. 혹시 얘가 실이 되는 건가요? 네. 어머, 네. 바느질하는 데다가 활용을 하시면 바느질 솜씨가 아주 별로여도 전혀 표가 나지가 않아요. 어머, 이거야말로 정말 꿀팁이네. 그쵸? 바느질 실력이 없어도 깜짝까지 속일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올을 풀어서 바느질 준비를 해주세요. 1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접어주시고 거기를 그냥 듬성듬성 네.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원단 색깔과 실의 색깔이 똑같아서 바느질이 조금 엉성해도 표가 나지 않죠. 자, 이제 압축봉을 커튼에 끼워서 벽에 튼튼하게 고정하고 설치하면 끝! 어떠세요?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렇게 우리 중문 효과를 낼 수 있는 커튼을 셀프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중문 효과 낼 수 있는 커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막 커튼이라고 하는 것도 방안 효과가 뛰어나죠. 네네. 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라고 해서 느낌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단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커튼과 함께 이중으로 설치하면 방안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여름철에는 자외선을 막아줘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겨울철에는 벌집 모양으로 재직된 원단이 방풍과 단열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번엔 간단하면서도 멋스러운 겨울 소품 만들어보죠. 바람 드나드는 곳에 그냥 커튼까지 달고 나니까 한결 더 푸근해진 느낌이 나는데 이번엔 그렇죠. 또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은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소품 하나 만들어서 겨울 분위기에 정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그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준비했죠. 마음에 드는 무늬의 원단을 골라서 깔고 캔버스를 올려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이제 천을 접어서 내 귀퉁이를 고정시키면 되는데요. 접착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앞쪽만으로도 간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짜자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분명히 잡두리 천이었는데 명화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쉽게 얼마의 시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벽에 걸어보고 싶은데요. 그쵸. 그럼 우리 한번 걸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소품 액자 완성. 허전한 벽이나 창가를 꾸며주는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네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패션 아울렛입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복이 가득한데요. 따뜻하고 가볍고 뭐까지 챙길 수 있다면 좋겠죠? 2019 겨울 방한복 트렌드 알아볼까요? 올겨울 방한복 트렌드는 활동성을 강조한 쇼패딩입니다. 블랙, 그레이 등의 무채색과 함께 기존 패딩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올리브, 핑크, 아이보리 등의 다양한 색상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용성이 뛰어난 베스트 스타일의 패딩도 꾸준한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플리시 재킷도 유행입니다.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가공하여 양털처럼 만든 보온 소재의 의복으로서 과거에는 실내복 또는 내피 역할이 주된 용도였다면 요즘은 겉옷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패딩 또 한쪽은 플리스 소재로 만든 양면 재킷도 인기라는데요. 플리스는 열 전도율이 낮은 공기가 사이사이에 머물 수 있는 구조로 보온성이 높은 소재라고 합니다. 늦은 밤 똑주부에게 다시 찾아온 고민 상담, 바로 겨울옷 정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SOS 요청이었는데요. 함께 풀어볼까요? 어머, 세상에, 지난번에 그렇게 일러드렸는데 철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나? 아휴, 안 되겠네요. 다시 전문가 선생님을 불러야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네, 부르셨나요? 제가 그거는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살림 전문가 이시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겨울 옷 정리 방법 알려주세요. 날씨 추워지면서 두툼한 옷들 나오고 금세 옷장이 아니 그냥 꽉 차니 이 모양이 돼요. 네. 너무 많이 넣어주셔서 그런데요. 이런 공간에는 70%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옷걸이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주셔야 깔끔하게 더 많이 잘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패딩을 굳이 입지 않는데 다 걸어주실 필요가 없고요. 입는 패딩만 한 2개 정도 걸어주신 다음에 입지 않는 패딩을 리빙박스에 넣어서 여유 공간에 넣어주셨다가 입을 때 꺼내서 입으시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정리해볼까요? 옷걸이는 한 방향으로 걸고 색상과 종류가 비슷한 옷끼리 걸어주면 더 좋습니다.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겨울옷은 바로 패딩이죠. 스키복처럼 평소에 잘 입지 않은 패딩은 착착착 접어서 정리함에 세로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놓으니까요. 네네. 한눈에 어떤 패딩인지 어떤 옷인지 눈에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옷은요, 꼭 세로 수납하셔야 많이 들어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됩니다. 어머, 그동안에 이거 끄집어내느라고 다시 다 꺼냈어야 됐거든요. 네. 겨울옷 정리 꿀팁 하나 더. 패딩은 모자를 접어 넣어서 걸고요. 롱패딩은 반으로 접어서 바지걸이에 걸어주면 좋다네요. 네,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후드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나왔네요. 네. 어떻게 접어야 정말 예쁘게 그냥 착착 접히나.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간편하게 접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 옆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고 팔은 옆면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제 모자 아래 부분을 접어서 돌돌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모자 안으로 쏙 말아 넣어주면 끝! 이게 웬일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네. 어머, 이 짐이 됐어요? 네. 어머, 가뿐하지 뭐야.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카프는 투명 서류 처리나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투명한 파일 안에 하나씩 접어놓으면 찾기도 정말 쉽겠죠. 그냥 접어서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요거 똑똑한 방법이네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중문도 만들고 올겨울 트렌드도 챙기고 두꺼운 겨울옷도 간편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추위는 녹여주고 멋은 살려주는 똑똑한 월동 준비. 얼른 한번 해보세요. 네,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있거든요. 양양하면 송이 있고요. 횡성하면 한우, 정선 곤드레나무, 양구 시래기. 근데 강릉에도요, 다양한 특산품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혜인 씨는 어떤 특산품이 떠오르시죠? 일단 강릉하면요. 일단 고소한 순두부 먹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한과 먹어야죠. 좋죠, 좋죠. 그리고 바다 보면서 커피 한 잔까지 와. 곁들여주면 네. 금상첨화 최고입니다. 달달한 리포터답네요. 네. 그럼요. 잘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요. 순두부, 한과, 커피까지 받고요. 여기 더해서 특산품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릉 곶감인데 예로부터 강릉 곶감 하면요 정말 품질 좋지 맛 좋지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 곶감이 만들어지는 농장으로 다 함께 떠나시죠. 오색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지난 가을, 저는 이 계절의 정취를 따라 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네, 파란 하늘에 선선한 날씨까지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맘때 농촌에 가면 노란 감이 주렁주렁 많이 열려있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감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강릉감을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가을빛을 가득 담은 명품 강릉곶감,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탐스럽게 감이 익어가는 이곳은 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한 어느 농가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주렁주렁 가지가 휠 정도로 많은 감이 달렸는데요. 복주머니처럼 소담스러운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시골 마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정겨운 가을 풍경이죠. 이렇게 풍성하게 농장을 가꾼 건 이곳에서 20년 이상 감을 재배해 오신 권순근 농부입니다. 네, 보니까 감나무가 진짜 많은데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수로 말하면 한 3,000평 되고요. 주수로 얘기하면 약 한 450주 정도 됩니다. 품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대봉하고 고종시하고 동철감이라는 거하고 이런 3가지 품종을 갖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봉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예. 동철이랑 또 뭐라고요? 고종시. 고종시. 그건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봉은 이제 크다고 해서 대봉의 이름이 붙어졌고 동철은 우리 강릉의 전통 감입니다. 옛부터 강릉에만 있던 감인데 지금은 다른 지역도 좀 들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 강릉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시는 종처럼 생겼다 해서 고정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도 하고 또 옛날 뭐 고종 황제인데 꽃감을 진상을 했다 해서 고정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종처럼 생겨서 고정시를 한다고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가지를 잡고 감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적기면 됩니다. 이렇게 적기면 이렇게 되는데 항상 요걸 달아야 합니다. 여기 있어야지 나중에 깎아서 덕장에서 달 때 여기 고정시는 요것은 꼭지가 아주 약해요. 그냥 잡아당기거나 제끼면 어떤 이렇게 빠져버려요. 없어요, 네.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달 때 이 꼭지가 따보세요. 감을 이렇게 품종에 따라 감을 따는 방법도 천차만별인데요. 잘 따지네요. 대표님, 예전에 강릉에 곶감 시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예, 그렇죠. 뭐 강릉에 곶감 시장이 아주 규모가 전국적으로 제일 컸었죠. 뭐 강릉의 곶감 시장은 지금 성남동에 있는 그 지역인데, 곶감으로서 이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글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 전국에 곶감이 전부 다 강릉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강릉의 우리나라의 감 재배로서는 강릉이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이북으로는 감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 강릉 곶감 시장에 전부 다 모여갖고 원산이고 뭐 이북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곶감이 강릉에 모여 다시 북녘으로 보내졌습니다. 강릉이 곶감 유통의 중심지였던 셈이죠. 곶감 시장은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강릉엔 감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강릉의 삼다라면 소나무와 물 그리고 감을 손꼽았는데요. 지금도 집집마다 수령이 오래된 감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면 강릉 사람들의 감사랑이 유별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표님 이제 감을 다 땄는데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크기별로 선별을 해야 되죠. 뭐. 선별을 해갖고 이제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해서 박피장으로 가야죠. 수확한 감은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크기에 따라 감을 말리는 기간이 달라지고 곶감의 품질도 달라지니까요. 이젠 기계가 일손을 많이 덜어준다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와, 대표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선별하는 겁니다. 크기별로, 무게별로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돌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예, 7가지 종류라서 박피할 건 박피장으로 가고, 그다음 출하할 건 출하장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과정일까요? 제가 옆에서 감을 선별하다 왔는데 여기는 감을 깎고 있네요? 네, 깎는 과정입니다. 저는 손으로 깎아야 되는 줄 알고 오늘 깎아야 되나 걱정하고 왔는데 기계가 다 있어요. 네. 자동화 기계가 요즘은 새로 나와가지고 편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런 감 껍질을 어디다 써요? 다 버리는 거예요? 감 껍질은 말려서 차로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감잎차라고 부르는 게 저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예. 감 껍질이고 감 잎차는 따로 있어요. 그 잎으로 하는 거고 쟤는 이제 감 껍질을 따로 말려서 차로 마시는. 감은 버릴 게 없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뭐. 저도 감 껍질 벗기기에 도전했는데요. 감 꼭지를 기계에 잘 고정시키면 금세 껍질을 벗겨준다네요. 자, 이렇게 말이죠. 예전엔 이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하셨겠죠. 우리 어머님들 고생이 참 많으셨을 텐데 기계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쉽네. 박피 과정을 거쳐 뽀얀 속살을 드러낸 감은 이제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바로 곶감 덕장. 벌써 작업을 마친 감들이 한가득 걸려 있는데요. 와, 이게 다 몇 개죠? 지금 이렇게 작업한 감들은 언제 곶감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알은 약 한 50일 걸립니다. 네, 50일 걸리고 큰 알은 거의 100일 걸려요. 90일. 네, 대본 같은 건 한 100일 걸려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네. 한 손에 하나씩 잡고 하나씩? 감을 이렇게 잡고 네.
손가락 10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부지런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명품 강릉곡감이 탄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농부의 정성이었네요.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을 때는 뭘로 이렇게 건조를 했었어요? 줄로 매달았죠. 줄? 예. 새끼줄 같은 거요? 새끼줄 노끈으로. 노끈. 자, 이제 곶감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 남은 건 자연과 시간의 몫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리 감 재배 농가들은 옛 명성을 되찾아서 판로도 잘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 강릉 괌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곶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 흘리는 권순근 농부. 그 곁에서 강릉곶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명품 강릉곶감은 이렇게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고요. 여기에 맑은 햇살과 바람이 스치면서 깊은 맛과 향을 더하는 거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강릉곶감, 여러분도 기다려주시죠. 네, 강릉이 예로부터 곶감이 유명한 줄 사실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장이 따로 열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좀 짐작이 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농가들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곶감이 예뻤나요? 이렇게 곶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색감도 그렇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12월 언제까지요? 말이면요. 네. 올해 이 강릉 곶감이 막 출하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달달한 식감,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셨다가 곧 출하될 명품 강릉 곶감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네, 심연 리포터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역시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데니스텐의 추모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 데니스텐은요, 민궁호 우병장의 후손이고 또 우리에겐 김연아 선수의 갈라쇼 파트너로 또 기억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요, 이 데니스를 기리는 마음으로 데니스로 삼행시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자, 갑니다. 네. 자, 데니스, 들리나요? 좋아요. 네가 어디에 있건 당신은 언제나 영원히 스타로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갈수록 깔끔해지고 있어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나날이 늘고 85점 있죠?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요?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저랑요? 네네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 데니스로 똑같이 그럼 가겠습니다. 예, 예. 네, 또 좋습니다. 데니스 마음을 담아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네. 띄워주시죠. 대한민국의 니로움을 위해서 항상 노력했던 스타 데니스텐의 그 정신을 영원토록 기억하겠습니다. 가슴 뭉클해지는데요. 어때요? 그렇죠. 오늘 좀 훈훈하고 아주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겼죠? 훈훈한 마음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겨울이 반가운 곳이 있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전국의 스키장들이 개장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개장 준비로 바쁜 스키장과 함께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 준비 현장 담아볼게요. 본격적인 김장철, 농가에선 배추 출하로 분주하고 주부들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김장 재료를 찾기 위해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배추 수확이 시작된 강릉시 부정면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직접 농사 짓고 수작업으로 절인 김장 배추를 판매하는 부부의 바쁜 하루를 만나봅니다.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던 마을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한 요즘. 하지만 마을 가게들끼리 작은 힘이나마 합쳐 이웃 돕기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나눔 가게인데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나눔 가게들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류를 이끄는 대표 아이돌이죠.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무려 2년 연속 수상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온 건데 2012년도에
가수 싸이가 뉴 미디어상을 받은 이래 7년 만에 한국에서 본상 수상자가 나온 거라고 하네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네. 세계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방탄소년단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K-팝 가수들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BTS의 꽃길만 걷기를 앞으로 저희도 더 열심히 응원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